자, 이번 시간은 3과목 5편의 채권 투자 운용 6번째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으로 채권 운용 전체가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PPT로 먼저 진행을 하죠. 자, 마지막 챕터입니다. 채권 투자 전략. 채권도 패시브가 있고 액티브가 있습니다. 자, 먼저 시험 대비로는 두 개를 구분하는 거, 종류를 구분하는 문제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각각의 전략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해야 돼요. 개별적으로 각각의 전략에 대한 문제도 나오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은, 자, 이 산식은 우리가 앞에서 많이 봤잖아요. 채권의 투자 수익률은, 매매 손익과 이자 수익의 합이죠. 액티브 운용은 매매 차익을 얻고자 하는 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패시브 운용은 이자 수익을 얻기 위한 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잘 보면은, 뭐 하나의 요령입니다. 요령. 잘 보시면은, 그 종류를 구분하는 문제에서는 이 단어 자체에 어떤 그 액티브적인 뉘앙스가 들어있어요. 보시면은 예측한다. 그죠? 예측. 네, 수익률 곡선 타기. 그죠? 다 좀 적극적이잖아요. 자, 교체한다. 그죠? 다 액티브적인 뉘앙스가 있습니다. 여기는 어때요? 만기까지 보유한다. 가만히 있는 거죠? 네, 패시브한 뉘앙스죠? 현금 흐름 일치다. 네, 사다리 면역, 이건 따로 설명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단어 안에 내재된 의미에서도 대략적인 구분이 된다는 거죠. 자, 우리는 뭐 정확히 파악해야 되죠. 하나씩 세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종류를 구분하는 문제. 소극적인 운용 전략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 액티브죠. 자, 그리고 나머지 만기 보유 패시브, 현금 흐름 일치 패시브, 사다리형 만기 패시브가 됩니다. 일단 이렇게 먼저 종류 구분 대응하시고요. 자, 수익률 곡선 전략은 이제 뒤에 나오는데 이건 바벨과 분릿, 바벨형 분릿형 뒤에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종류 문제죠. 운용 소극적인 패시브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교체는 말입니다. 교체는 동종과 이종이 있는데 동종이든 이종이든 둘 다 교체는 액티브가 됩니다. 나머지는 다 패시브가 되죠. 자,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자, 말씀드린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세부 전략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금리 예측입니다. 예측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액티브가 되겠죠. 자, 그리고 요거는 어때요? 어디서 많이 봤죠? 어디서 나옵니까? 듀레이션 배울 때 나왔죠. 자, 금리를 예측을 해서 수익률이 하락이 된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죠. 기본적으로 이제 액티브는 다 가격 베이스로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매매 차익을 원하는 거니까. 그죠? 가격 베이스. 가격 베이스는 어때요? 수익률과 가격은 반대 관계다. 역의 관계다. 요거를 기본으로 깔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수익률이 하락이 된다. 채권 가격 올라간다. 불마켓이다. 수익률을 최대화해야 되죠. 그러면 듀레이션을 키워야 되죠. 그러면 쿠폰은 낮은 거, 잔존 만기는 긴 걸로 사면 됩니다. 이렇게 운용하는 거. 예측을 해서 매매 차익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운용하는 거, 금리 예측 전략이고, 뭐 다른 말로는 듀레이션 조절 전략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아무튼 액티브가 돼요. 자, 다음은 채권 교체 전략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체니까 액티브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채권 교체에서는요, 동종과 이종의 말이 나오는데 간단하게 개념 설명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종은 뭐냐면요, 동종. 똑같은 채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채권이지만 유사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A와 B가 있다. A와 B는 서로 다른 채권이지만 유사성이 매우 높아서 대체될 수 있다라는 관계가 있는데 어떤 시장의 순간적인 일시적인 현상으로 A가 고평가되고 B가 저평가되면은 B를 사고 A를 팔면 되겠죠. 교체 형식이 들어가니까 동종 교체 전략이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이종은 그야말로 대체되지 않는 유사성이 없는 거, 국제회사채 이런 관계를 말합니다. 자, 이런 관계에서 매수, 매도하니까 형식상으로 교체가 되고 뭐 영어로는 스왑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매수, 매도. 자, 그래서 요거는 이종 채권에 해당이 되고 자, 시험 대비로는요. 이 페이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밑에 있는 yield, give up, swap이다. 이 용어가 시험에 나왔거든요. 이 전체적으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해를 하기 위한 키워드가 자, 대국수. 요거를 잘 이해를 하면 끝납니다. 대국수. 자, 대는 뭐냐면은 스프레드가 확
확대가 예상이 된다. 스프레드 확대가 예상이 된다. 이게 대입니다. 대. 자,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세부 내용은 다 이어서 다 드리죠. 자, 스프레드 확대가 될 때는 이러한 논리에 의해서 국채를 사고 회사채를 팔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국채를 산다. 그래서 스프레드가 확대가 되면 국채를 산다. 대국수예요. 그런데 국채를 산다라는 건 뭐예요? 회사채를 매도한다라는 거죠. 매도, 회사채 매도. 그리고 영어는요. 밑에 있는 영어 용어는 회사채를 기준으로 해서 회사채를 팔면 버린다. 기법. 팔면 기법이고요. 이제 반대로 스프레드가 좁아질 때는 회사채를 사면 되거든요. 산다는 P컵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자, 대국수. 네, 대국수. 벌어지면은 국채를 산다. 국채 사는 거는 회사채 매도하는 거니까 영어로는 네, 기법 수합이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적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세부적으로 스프레드가 어떻게 벌어지는 것부터 원리를 보도록 하죠. 자, 앞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채권 수익률 곡선 지난 시간에 배울 때 첫 번째 PPT에서 그죠? 모든 채권의 수익률 곡선이 다른 이유는 위험 구조와 기간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다. 위험 구조는 뭐예요? 국채 회사채의 차이, 신용 스프레드. 신용 스프레드는 고정이 되어 있지 않고 변동이 된다 그랬죠. 변동이 어떻게 되죠? 호황기, 불황기. 불황기에서도 커진다. 그래서 자, 스프레드 확대가 되는 상황은 불황기다. 요거는 매칭을 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이제 스프레드 확대라고 주지 않고 불황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자, 경기 불황기에 스프레드가 벌어지는데 왜 벌어지느냐? 자, 경기 불황기에는 자금 경색이 생기고 이때 이제 국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할 때, 회사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할 때 금리의 인상폭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현재 스프레드가 이제 하얀색이죠. 자, 현재 국채 3%로 가정하고요. 회사채 7%로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스프레드가 얼마예요? 현재 스프레드가 4%죠? 신용 스프레드가. 자, 그런데 이제 자금 경색기에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자,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자금을 조달한다. 그러면 자금이 이제 그 자금 경색기니까 돈을 금리를 올려줘야 되죠. 올려주는데 자, 노란 점선이 됩니다. 4%로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때요? 회사채는 훨씬 더 많은 수익률을 더 올려줘야 되겠죠. 국채, 안전한 국채가 1% 올려줬는데 회사채, 부도날 위험 있는 회사채는 훨씬 더 높은 금리를 줘야 사겠죠. 투자자가. 그러면 회사채는 자, 9%로 합시다. 9%. 자, 그러면 이렇게 스프레드가 벌어지는데 얼마가 벌어졌습니까? 네. 이제 5가 됐죠. 5%. 자, 그러면 기존의 4%에서 5%로 벌어진 거죠. 스프레드가 벌어졌다. 그래서 이제 이 이종 채권 교체, 자, 일드 수합은요, 이 스프레드 차이에 대해서 수익을 내고자 하는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원리를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때 벌어지는데 왜 얘를 사고 왜 얘를 파느냐를 또 설명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다. 그죠? 벌어지는 건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인데 금리가 올라가면 가격은 항상 액티브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격 베이스로 생각해야 된다. 그죠? 액티브는.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돼? 가격은. 금리가 올라가면 가격은 떨어지죠. 가격이 떨어지는데 국채는 요만큼 조금 떨어지겠죠. 얘는 어때요? 많이 떨어지겠죠. 큰 폭으로 올라가니까. 그러면 두 개를 사고 팔아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얘를 매도하면 더 큰 폭으로 떨어지면 수익이 나겠죠. 그래서 요거를 매수를 하고 얘를 매도를 하게 되면은 매수를 한 쪽은 조금 손해가 나겠죠. 그러나 매도한 쪽은 많이 수익이 나겠죠. 매도하고 떨어졌으니까. 그죠? 공매도하고 싸게 산 거와 같은 거죠. 자, 그래서 자,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원리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뭘 사고 뭘 팔아야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국채를 사고 회사채를 판다 이거. 그래서 말입니다. 이거를 매번 생각하기가 힘들잖아요. 귀찮고. 그래서 대국수로 외우자. 대국수. 그죠? 한 방에 끝나잖아요. 스프레드가 벌어진다. 국채를 산다. 처음에 원리를 이해한 다음에는 이걸 외우고 그냥 바로 대응하면 됩니다. 시험장에서 엄청난 위력이 발생이 되겠죠. 위력이 발휘됩니다. 자, 국채를 사니까 회사채를 파는 거고 회사채를 파는 거는 기법이다. 이렇게 적용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네, 스프레드가 줄어들 때를 보겠습니다. 스프레드가 줄어들 때는 이제 돈이 좀 풀리고 좋은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현재 자 이제 기존의 하얀색이 기존의 스프레드입니다. 국채 3%, 회사채 7%로 가정하고 자 국채가 이제 좋은 상황에서 자금을 조달하려고 하는 거니까 금리를 좀 낮춰도 되겠죠. 2.5로 합시다. 2.5. 자, 그런데 회사채는 어때요? 이게 이제 변동이 말입니다. 저걸로 생각해도 돼요. 대형주, 소형주, 라지캡, 스몰캡. 대형주보다 소형주가 변동이 크잖아요. 올라가도 많이 올라가고 내려가도 많이 내려가고 뭐 같은 원리를 보면 돼요. 자, 회사채는 더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얘는 5%로 떨어지다 봅시다. 자, 그러면 어때요? 기존의 스프레드는 4였는데 자, 새로운 스프레드는 몇 퍼센트? 네, 2.5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네, 스프레드가 줄어든다. 그러면 스프레드 줄어들 때 어때? 매매를 어떻게 됩니까? 매매를 일단 금리가 떨어지면 둘 다 수익이 나잖아요. 그런데 얘는 수익이 자 여기 조금 나는데 얘는 어때요? 사고 많이 떨어지면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거죠. 크게 수익이 납니다. 그죠? 그래서 어때요? 얘를 사고 얘를 팔면 되겠죠. 그러면 자 반대로 보면 되겠죠. 반대로. 그래서 이제 대국수만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대국수만. 네. 대국수니까 어때? 반대가 되면은 스프레드가 줄어든다? 그러면 회사채를 사면 되는 거죠. 회사채 사는 게 뭐다? 회사채 사는 거 P급이죠. 일드 P급이다. 이렇게. 매번 생각하면 귀찮으니까 대국수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볼까요? 문제 적용하는 연습은 좀 하면 되겠죠. 3년물 국채가 4%, 3년물 회사채가 7%입니다. 크레딧 스프레드가 얼마? 4%죠. 향후 경기 불안 국면이 예상이 되어서 채권 교체 전략을 취하고자 한다. 경기 불안 국면은 스프레드가 커진다. 그죠? 그러면 뭐다? 국채를 산다. 대국수. 그죠? 그러면 뭐예요? 국채 산다. 회사채 매도한다. 회사채 기법이다. 네, 국채를 사고 일단 얘는 아니고 그죠? 네, 기법이다. 1번이 되겠죠. 이렇게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참고하시고요. 네, 대국수. 네, 괜찮죠? 대국수. 자, 그럼 이제 19년 11월 문제 보겠습니다. 채권 교체 전략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액티브 운영으로서 채권 시장이 효율적일 때에는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없다. 맞죠? 네, 액티브는 항상 비효율성을 전제로 해야 되는 거죠. 뭐 주식이나 채권은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조건의 채권이지만 시장의 일시적인 불균형에 의해서 동종이죠. 자, 이종 채권은 경기 호황 불황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이종 채권 간의 스프레드 확대 축소를 이용한다. 자, 국채 회사채의 이종 채권과 스프레드가 확대될 때 국채를 매수하고 회사채를 매도하는 것을 일드 P급인데 뒤에 자, 뭐가 틀렸습니까? 자, 답은 4번인데 스프레드가 벌어지게 되면 대국수만 기억하면 되겠죠. 대국수. 자, 국채 매수까지 맞았는데 수압의 이름이 틀린 거죠. 기법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 P급이 기법인데 P급이 잘못 나와서 정답이 되는 이렇게 문제 나왔다고 하니까 아무튼 앞에 거 대국수 기법 수압이다. 확실히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